몸싸움 끝에 정당방위냐 폭행이냐를 놓고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주취 폭력에 대응할 새로운 행동규범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는 인물들이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도덕성 논란부터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비판까지 나와 민심의 향배가 주목됩니다. 지난 한 해 크게 주목을 받고 논란이 일었던 사건 사고를 조명해보는 전주 MBC와 함께한 2019. 오늘은 첫 순서로 암 집단 발병으로 파장이 컸던 익산 장전마을 사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법원에서 한 소방대원의 행동을 놓고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출동 중에 실랑이를 벌이다 주취자에게 골절상을 입혔는데 소방관은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새로운 행동규범이 될 수도 있어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정읍소방서 백모대원은 지난해 9월 정읍의 한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50살 김모 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심혈관 질환을 호소하며 전북대 병원 이송을 요구했는데 혈압과 맥박에 이상이 없어 소방대원이 이를 거부하자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김 씨가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까지 휘두른 겁니다. 김 씨는 당연히 재판에 넘겨졌는데 백 소방관 역시 김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치 6주의 발목 골절상을 입혔고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습니다. 백 소방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선 정당방위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다 폭행에 휘말린 사정은 안타깝지만 병약했던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넘어뜨리고 올라타 짓누른 건 방어가 아닌 정당하지 않은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사건으로 지병이 악화된 김 씨가 2달 전 숨진 사실도 참작해달라고 했습니다. 소방관 측 변호인단은 김 씨가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다쳤다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설령 골절상을 입었더라도 방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이었다며 주취자 폭력에 숨진 강현희 소방경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각 소방관들이 어느 정도까지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소방관들이 통일된 대응을 하지도 못하고. 이번 재판은 대민 업무가 잦고 주취 폭력에 상시 노출된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행동 규범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돼 선고 결과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휴일 새벽 광주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죠. 짧은 시간에 많은 인명사고가 난 건 이번에도 화재 관련 대비가 지나치게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점검해보니 도내 숙박업소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광주의 한 모텔에서 방화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투숙객 수십여 명이 연기를 마시는 사고가 났습니다. 20년 넘은 낡은 모텔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객실마다 설치해야 하는 완강기도 층당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차장 추락이 돼 있어 완충작용, 주차장 천막이 완충작용해서 그렇게 큰 부상은. 불과 1년 전 전주의 한 모텔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에도 투숙객 27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해당 모텔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지하 주차장이 유일했고 설치된 완강기조차 투숙객들이 쓸 줄 몰라 무용지물이었습니다. 1년 만에 현장을 다시 찾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지하에는 돼 있는데 위쪽은 아마 5층 미만이기 때문에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관에서도 별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주 시내 또 다른 모텔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층이 10개 정도의 객실이 있지만 완강기는 달랑 하나뿐인데다 매트리스나 의자에 가려져 위급 상황에서는 찾기조차 어렵게 돼 있습니다. 없어요. 써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만 한다는 모르겠지. 또 3층 이상 숙박업소는 객실마다 한 개씩 완강기가 있어야 하지만 소방법 개정 전에 지어진 숙소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스프링클러도 역시 6층 이상 건물에만 의무화돼 있어 5층이 안 되는 시가지 모텔 대부분은 화재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부탁할 수 있지만 안 했다고 해가지고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효과는 이제 사실 좀 미비하죠.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부적절한 계곡 확보가 돼야 되고.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매번 엉터리 같은 소방시설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그때뿐이어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종이 활용량이 많은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의 경우 스마트폰 앱 정부24를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받을 수 있다며 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 기능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와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도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내에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선거 구도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성 논란부터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비판까지 나와 민심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사임한 이강래 전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임실순창 남원 선거구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총선에 나서는 첫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올 것을 권유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힘 있는 여당 중진 의원이 필요하다고. 이 전 의원은 남원 순창에서 3선을 지냈지만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인물로 최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과의 갈등을 매듭지지 못한 채 사임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청와대를 나왔던 김의겸 전 대변인도 앞서 군산 선거구 출마를 선언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뭔가 몸부림이라도 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군산 시민의 그 절박한 심정이 저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을 거라고. 민주당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속속 선거에 나서고 있는 건 현실적인 총선 경쟁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옛 국민의당에 내줬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야권 우세 지역을 중심으로 중진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가 개혁과 물갈이를 천명했던 기존 약속과는 배치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성이 5분이고 청년이 4명으로 이제 구성돼 있어서 여성과 청년의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달라져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요구에도 일단 선거는 이기고 봐야 한다는 현실론이 맞서면서 총선을 앞둔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법 수정안에 최종 합의한 가운데 전북 의석 변화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대로 하고 비례 30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농촌의 의석수 감소를 막기 위한 인구 기준 변경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김제 부안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올 한 해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이란 말이 다시 떠오르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희 전주 MBC도 여러 현장을 함께했는데 주요 사건들을 되돌아보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인 오늘은 18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집단 암 발병 원인이 규명된 익산 장전마을 사태를 점검합니다. 환경부 조사 발표 이후 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했고 도지사와 시장도 마을을 찾아 사죄까지 했지만 주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적극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역대 정부를 대신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엄중히 사과드립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낸 장전마을 주민들이 연말을 맞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8년간의 수건이 풀어지고 총리까지 나서 사과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정작 마을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원인도 밝혀지고 사과도 받았지만 정작 책임지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연초박을 배출한 KTNG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비료 공장이 불법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인으로 지목된 비료 공장은 파산하고 이미 공장 주인도 숨져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장전마을 문제는 풀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에 지역 법률가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원인은 밝혀졌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 책임자들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오히려 사회 정의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정부가 제시한 피해 구제 제도는 보상 금액과 절차에 문제가 많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주민들을 암으로 앗아간 연초박, 즉 담배 찌꺼기는 지정 폐기물로 지정해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뿐이 아니라 전국에 어디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18년 동안 긴 투쟁이었지만 장전마을의 영향력은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한 첫 사례라는 점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집단 암 발병으로 비특이성 질환이 의심되는 4개 지역에서 자체 조사가 시작되는 등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장전마을의 사례를 계기로 해서 사전 예방이라는 관점이 도입되게 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전국적인 의미입니다.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렵다며 또다시 18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그리고 피해 구제와 역학조사 전담기구 설립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달간 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이항로 전 진안군수가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이 전 군수가 진안의료원 직원 채용에 개입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전 군수는 2014년과 15년 의료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조카를 비롯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전북체육상 시상식에서 전북 제1고 핸드볼 선수단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제1고 선수단은 전국체전과 한중일 주니어 경기대회 등 올해 열린 모든 대회를 석권해 전북체육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또 전문체육에는 마라톤 도현국 등 8명이, 생활체육은 전북승마협회 신희섭 부회장 등 11명이 수상했습니다. 전주 시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립니다. 전북 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전주 신시가지 비보이 광장과 전북대 구정문 앞에서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청년과 여성, 장애인이 운영하는 기업과 지역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이 참여해 자체 개발 상품을 선보입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전주 MBC에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500만 원 보내왔습니다. 보내주신 성금에 감사드립니다. 유희태 민들레 포럼 대표가 완주 진안 무주장수 선거구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민주당 유희태 예비 후보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무너져가는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완주 진안 무주장수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